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모로부터 아파트 받고 시원하게 이혼해버린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평범한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제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기획안을 대신 검토하고 위기 상황마다 법적 판례를 뒤져가며 내조했는지 아는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죠. 남편은 밖에서는 유능한 척했지만 집에서는 서류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짜고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을 승진 축하 파티를 해야 하니 강남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집의 VIP룸을 예약하라는 짓이었죠. 결제는 당연하다는 듯 제 카드로 하라고 덧붙이셨어요. 식당에 도착해 예약된 룸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시어머니를 상석으로 시누이, 시동생 부부, 그리고 제 남편까지 빙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조용해지더군요. 왔니? 차가 막혔나 보구나. 얼른 앉아라. 비싼 코스 요리 벌써 시작했다. 네, 어머님. 시내 쪽에 차가 좀 밀렸네요. 다들 먼저 드시고 계셨어요? 음식 맛은 어때요? 올케 언니, 우리 오빠 이제 본부장인데 언니도 옷차림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백화점 가서 명품백이라도 하나 할부로 사지 그랬어. 오빠 체면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촌스럽잖아. 아가씨, 체면은 비싼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품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옷도 제자리에 맞게 충분히 단정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식대는 제가 계산하는 거니까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들 드세요.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꼭 오랜만에 가족들 모인 좋은 날에 말을 그렇게 뾰족하게 해야 해? 분위기 좀 맞춰. 내가 틀린 말 했어? 늦게 와서 밥값 내는 사람한테 대뜸 옷차림 지적부터 하는 게 맞는 예절은 아니잖아. 당신 본부장 달았다고 가족들 기본 예의까지 다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지자 시동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형수님, 우리 형님 이제 회사에서 완전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오너 일가랑 직접 독대하는 자리라고요. 우리 집안에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 덕분에 저도 이번에 진행하는 허브 구축 사업에 참여해서 한몫 단단히 잡을 기회가 생겼고요. 서방님, 사업 참여라니요? 남편 회사에서 주관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서방님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넣는 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식의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뭘 한다고 나서. 내가 알아서 뒤탈없게 다 조치할 거니까 신경 꺼. 내가 이제 본부장이야. 그깟 규정 하나 내 선에서 무마 못할 줄 알아? 남편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묵묵히 시어머니 물잔을 치우던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동서는 이 집안의 묘한 관계를 이미 눈치챈 듯 체념 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식사가 중간쯤 진행되고 메인 요리인 고급 갈비찜이 테이블에 놓였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툭 던지듯 밀어놓으셨어요. 밥 먹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부터 하나 확실히 해둬야겠다. 너희들도 다 잘 들어라. 특히 새아까, 너 말이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그 서류 봉투는 뭔가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룹 본부장이다.
평사원 나부랭이일 때야 너같이 평범하고 뒷배 없는 집안 여자랑 사는 게 큰 흠이 안 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 않니? 그룹 회장님 일가랑 수시로 마주치고 수백억짜리 사업을 굴려야 하는 자리인데 네가 그 옆자리에 안주인으로 서기에는 급이 너무 안 맞는구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대놓고 이혼을 종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급이 안 맞다니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언니, 진짜 눈치 하나는 지지리도 없다. 오빠, 이제 회장님 사촌 동생의 딸이랑 선을 넘어서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했어. 집안끼리 이야기도 다 끝났고, 언니만 조용히 도장 찍고 자리 비켜주면 우리 오빠 그룹 경영권에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엄청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황금 동아줄을 잡는 거라고. 당신 아가씨 말이 사실이야? 오너 일가 쪽 사람을 몰래 만나고 있었어? 그렇게 됐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나도 내 커리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솔직히 당신 친정 내 출세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군말 없이 도장 찍어줘. 남편의 뻔뻔한 대답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당신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려놨는데 밤새워 임원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수정해주고 당신이 부장일 때 뇌물건으로 징계받을 뻔한 거 내가 며칠 밤을 새워서 법적 대응 논리 만들어 막아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내 친정이 빽이 없어서 나를 버리겠다고? 시끄럽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따박따박 대들어. 그래서 내가 섭섭하지 않게 위자료 명목으로 크게 하나 준비했다. 여기 봉투 안에 든 서류 보이지? 강남에 있는 내 명의 아파트 그거 네 이름으로 명의 변경해주마. 우와, 어머니 진짜 통 크시다. 형수님, 그거 강남 노른자위 땅에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이혼하고 그 정도 챙겨가는 거면 형수님도 완전 남는 장사죠. 빨리 도장 찍으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안에 든 등기부등본과 양도증서 명의를 찬찬히 확인했어요. 그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과거에 재건축만 믿고 무리해서 샀다가 조합이 2개로 쪼개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져 10년째 삽도 못 두고 있는 낡고 허름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다주택자인 시어머니에게 매년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시댁의 최고 골칫덩어리였죠. 팔려고 해도 소송 때문에 매수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꽉 묶여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제가 모를 줄 아셨나 봐요. 저를 위자료로 대우해주는 척하면서 얄밉게 세금 폭탄까지 떠넘기려는 그 얕은 속셈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이 강남 아파트 저 주시는 거예요? 세금은요? 나중에 딴 말 하시기 없기에요? 그렇고 말고 증여세까지 내가 내주마. 내가 아무리 널 내쳐도 빈손으로 쫓아낼 만큼 모진 시어미는 아니다. 그 집 하나면 너 혼자 떵떵거리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거다. 대신 오늘 당장 여기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아들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다오. 언니, 진짜 개탔다. 우리 엄마가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물급 아파트를 쿨하게 넘겨주지. 다른 집 같았으면 바람 피웠어도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을걸? 저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입가에 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완전 땡큐죠.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멍청하게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무능한 당신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뒤치다꺼리하는 거 지겨워지던 참이었는데 정말 잘 됐네요. 당장 이혼 서류 이리 주세요. 당신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쉽게 도장을 찍는다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매달리긴 내가 왜 매달려?
당신 같은 의리 없는 배신자한테. 강남 아파트까지 깔끔하게 얹어준다는데 내가 여기서 시간 낭비하며 질척거릴 이유가 없잖아. 서류 줘. 지금 당장 잉크 안 마르게 찍어줄 테니까. 오냐? 말이 금방 통해서 다행이구나. 여기 도장 찍을 곳 다 표시해뒀다. 자, 당장 사인해라. 저는 아는 법무사를 즉시 불러 증여계약서와 세금에 관한 특약 등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내민 합의 이혼 서류에 시원하게 제 이름을 덮고 도장을 꼭 찍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세금 폭탄 아파트를 덥석 무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비웃고 있었겠죠. 저는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오늘 밥값은 어머님이 계산하세요. 며느리 자리 뺏고 아파트까지 던져주셨는데 제가 밥값까지 내는 건 모양새가 좀 웃기잖아요. 다들 그 대단하신 새 며느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문을 열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밤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 길로 곧장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제 짐을 캐리어 3개에 꽉꽉 눌러 담았어요. 미련 같은 건 남지 않았어요. 남편이 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더군요. 짐 벌써 다 쌌어? 아, 독한 여자. 오너 일가 사위가 된다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나 보지? 배가 아프긴. 당신 꼴이 너무 우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당신 내일부터 회사 출근해서 결제 서류 올릴 때 글자 하나하나 똑바로 읽고 사인해. 이제 당신 엉뚱한 짓 하는 거 막아줄 사람 이 집에 없으니까. 헛소리 말고 당장 나가. 내일부터 이 집엔 회장님 조카 딸이 들어올 거니까 흔적도 없이 싹 치워. 걱정 마. 난 일단 친정으로 갈 거니까. 전 집에서 나와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친정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늦은 시간임에도 거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제 갑작스러운 방문과 양손에 들린 무거운 캐리어들을 본 친정엄마와 친정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자초지종을 묻는 가족들에게 저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있었던 일과 시어머니가 건넨 아파트 양도 서류를 차분하게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평사원 때부터 남편 뒷바라지에서 임원 달아주니까 이제 와서 오너일가 핏줄을 새 며느리로 들인다고 널 내쫓아? 내가 당장 그 집구석 쳐들어가서 그 인간들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 놓을 거다. 어디서 굴러먹던 양심 없는 인간들이야. 엄마, 제발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나 하나도 안 억울하니까 일단 앉아봐요. 내 표정 봐요. 쫓겨나서 우는 사람 얼굴이에요? 나 아주 시원하게 내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나 진짜 미쳤어? 이 아파트 서류 좀 봐. 이거 그 유명한 강남 H단지잖아. 재건축 조합장 비리 터져서 소송만 수십 건 걸려있고 몇 년째 공사 중단된 그곳 말이야. 이거 매매도 안 되고 매년 세금만 수천만 원 단위로 나오는 시한폭탄인데 이걸 위자료랍시고 덥석 받아와? 너 바보야? 언니, 내 성격 알잖아. 내가 꼼꼼하게 안 알아보고 손해볼 짓 하는 거 봤어? 시어머니는 나한테 세금 폭탄 떠넘겼다고 속으로 쾌자를 부르시겠지만 나 다 철저한 계획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언니는 이 아파트 건을 신경 끄고 내가 부탁하는 거나 도와줘요. 부탁? 무슨 부탁인데? 네가 이렇게까지 여유 부리는 거 보면 무슨 꿈꾸기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말해봐. 시댁 식구들이 나한테 그동안 보냈던 모욕적인 메시지, 어머님이 막말했던 녹취록 전부 다 내 클라우드에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언니가 그거 전부 법적 증거로 쓸 수 있게 분류 좀 해줘요. 그리고 남편이 예전에 시어머니 명의로 차명계좌 굴리면서 비자금 만들었던 정황 자료가 내 예전 노트북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도 복구해서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말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명예훼손으로 영혼까지 털어버릴 거니까. 와,
너 진짜 독하다. 알았어. 그 인간들 밑바닥까지 털어주는 거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정리해줄게. 네 전 남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자고.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승진하고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항상 제가 옆에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고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 주었지만 이제 남편은 온전히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이 상태로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나야. 당신 저번에 법무팀에서 한 번 반려했던 그 물류 하청업체 계약서 수정본 어디다 저장했어? 내 메일함을 아무리 뒤져도 없네. 당장 내일 오전 임원회의 때 오너일가 앞에서 브리핑해야 하는데 서류가 안 맞아. 당신 나한테 전화할 자격이나 있어? 그리고 반말하지 마. 우리 이제 서류 정리 다 끝나서 남남이잖아. 본부장님께서 그런 서류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전처한테 전화를 해? 진짜 쪼잔하게 굴래? 내가 지금 회장님 조카딸 비위 맞추고 경영권 라인 타느라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이런 실무적인 잡무까지 내가 일일이 다 챙겨야 하냐고. 당신이 어차피 다 만들어둔 거니까 파일 위치만 딱 알려줘. 잡무라니? 계약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임원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야. 당신이 밖에서 룸살롱 접대하고 골프 치러 다닐 때 밤새워 판례 뒤져가며 당신 자리 지켜준 게 나라는 걸 이제 좀 뼈저리게 느껴봐.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해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날 오후 뜻밖의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동서였죠. 동서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단호해 보였어요. 형님, 아니 주인공씨. 얼굴이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그 집구석에서 나오시더니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동서도 그 집에 계속 있다간 화병 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말도 마세요. 저 방금 어머님이랑 백화점 VIP 라운지 끌려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 새로 들어온다는 회장님 조카딸 완전 어머님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요. 어머님이 예단비 명목으로 오늘 백화점에서 시계랑 가방 쓸어 담아 바친 것만 현금으로 2억이 넘어요. 본인 노후자금 다 깨서 갖다 바치면서도 오너일가랑 사돈 맺는다고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2억이요?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요? 강남 아파트는 나한테 넘겼고 본가 원룸 건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셨대요? 네, 맞아요. 원룸 건물 풀로 담보 잡아서 현금 융통하셨어요. 그 여자분이 아주 교묘하더라고요.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우리 집안은 예단으로 최소 이 정도는 한다면서 어머님 자존심을 살살 긁어대니까 어머님이 눈이 뒤집혀서 빚을 내서라도 갖다 바치는 꼴이에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이랑 아가씨예요. 신우이랑 서방님은 또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데요. 아주버님이 이번에 회사에서 주도하는 수도권 통합 물류 허브 구축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오너일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 무조건 대박이 난다면서 서방님이랑 아가씨가 거기에 본인들 전 재산을 연끌해서 투자했어요.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 빼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당겨서 아주버님 차명회사로 돈을 밀어 넣었더라고요. 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 물류 허브 사업은 남편이 부장 시절부터 만지작거리던 프로젝트였지만 제가 검토했을 때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다 적발될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안이었거든요. 동서, 서방님이 거기에 투자하는 거 동서도 동의했어요?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아니죠? 그 사업 오너일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라 나중에 법적 책임 소재 불거지면 투자금 다 날리는 건 물론이고 횡령 배임으로 엮일 수 있는 폭탄이에요. 제가 미쳤다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형님 나가시는 날 식사 자리에서
제 남편이 그 얘기 꺼낼 때 제가 테이블 밑으로 형님이랑 눈 마주쳤던 거 기억하시죠? 저 이미 그때 결심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혼 도장 찍고 나가시는 거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럼 동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이 제명의를 든 예금까지 손대려고 하길래 며칠 전에 친정엄마 수술비 핑계로 전부 안전한 곳으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몰래 집보증금 담보대출 받으려던 정황 다 증거로 수집해놨고요. 저 내일 가정법원에 이혼소장 접수하러 가요.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하고 그 미친 집안에서 제목만 챙겨서 조용히 빠져나올 거예요. 정말 잘 생각했어요. 혼자 소송 준비하기 벅차면 내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 소개해 줄게요. 내 사건 맡아주시는 분인데 이런 경제적인 귀책 사유 엮어내는 데는 귀재시거든요. 저는 지갑에서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동서에게 건넸어요. 동서는 명함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동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콧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없는 남편의 본부장실은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위태롭게 폭주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은 그 차에 함께 올라타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오너일가라는 환상에 취해 달콤한 독서가를 삼키고 있는 동안 저는 친정언니와 함께 차곡차곡 모아둔 그들의 비리 증거와 모욕적인 언사들이 담긴 파일들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톱니바퀴가 제가 설계한 방향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돌아온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친정엄마, 친정언니와 함께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가느린 모닝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죠. 평온하던 거실 공기를 가르고 앵커의 상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음은 부동산 집중기획보도입니다. 장장 10년간 조합원 간의 소송전과 각종 규제로 얼룩지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었던 강남구 노른자위 땅. H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드디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구역의 고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H단지는 기존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최고급 최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발표 직후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하룻밤 사이에 수억 원이 폭등하며 시장의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상에, 저기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위자료랍시고 떠넘긴 그 골칫덩어리 아파트 아니니? 저게 웬일이야? 와, 소름 돋아. 너 이럴 줄 알고 그 세금 폭탄을 군말 없이 덥석 받아온 거야? 그럼요. 내가 바보예요? 사실 나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무 담당하는 대학 선배 통해서 이 안건이 수면 아래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고급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매년 나오는 종부세 못 견뎌서 나한테 폭탄 돌리게 한 그 낡은 아파트는 사실 조금만 버티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할 완벽한 로또였던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역시 내 딸이야. 그 못된 시어미가 너 빈몸으로 내쫓으려고 머리 굴리다가 지 무덤을 판 거네. 속이 다 시원하다. 예상대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한 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우리 이제 완벽한 남남인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면 곤란하죠. 그 대단하신 오너일가 새 며느리가 알면 무척 섭섭해하실 텐데요. 너 이 독한 기집애. 당장 그 아파트 다시 내놔. 네가 나를 감쪽같이 속였어? 고도 제한 풀리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쑥 빼먹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언제 어머님을 속였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세금 폭탄 떠넘기시려고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그 아파트 강제로 쥐어주신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주시는 거 감사히 받았을 뿐이고요. 이혼 도장 찍고 명의 넘길 때 법무사 앞에서 본인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애물단지 집 줘버리니까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니 재산세니 10원 한 장도 도와줄 수 없으니 네가 다 알아서 내라고 하셨죠? 그날 상황 전부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데 녹취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려드릴까요? 시끄럽다. 그건 내가 재건축 안 될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소리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니. 그게 지금 얼마짜린데 네가 그 큰 돈을 날로 꿀꺽 삼키려고 들어? 당장 양도증서 무효로 하고 명의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놔. 안 그러면 나 당장 제일 비싼 로펌 변호사 사서 소송 걸 거다. 늙은 시어미 속이고 내 아들 재산 등쳐먹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널 고소해서 철창 신세지게 만들 테니까 그리 알아. 고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나중에 배 아파서 딴말 하시고 억지 부리실까 봐 제가 양도증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넣어서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뒀어요. 위자료 명목의 이전이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다 들어있거든요.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찾아가서 서류 보여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승소확률 0%니까 수임료만 날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 빈손으로 쫓아내기 싫어서 선심 쓰듯 강남 아파트 위자료로 줘놓고 이제 와서 집값 폭등하니까 그거 아까워서 다시 내놓으라고 억지 부리는 시어머니. 이거 인터넷 게시판이나 언론에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 하겠어요. 본부장님 체면도 아주 볼만해지겠네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곧이어 누군가가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가로채는 소리가 나더니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올케 언니. 아니, 이제 올케도 아니지. 당신 진짜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없어? 우리 엄마가 노후자금으로 평생 아껴둔 피 같은 집을 그런 식으로 뺏어가? 당장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맘카페랑 직장인 커뮤니티에 당신 신상 다 까발리고 언론에 제보할 거야. 아가씨, 제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인터넷에 내 신상 섞어서 허위사실 글 올리는 순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날아갈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집이 언제부터 어머님 노후자금이었어요? 매년 수천만 원 종부세 고지서 날아올 때마다 돈 아까워서 며칠씩 알아놓으셨으면서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 내쫓으려고 제일 큰 골칫거리 던져준 거 본인도 뻔히 알면서 왜 이제 와서 선량한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오빠 본부장 달고 오너일가랑 사돈 맺으면서 이제 겨우 우리 집안 활짝 피어나려는데 재뿌릴 일 있어? 당장 그 집 내놔. 싫은데요? 내 정당한 위자료고 내 법적 재산인데 내가 왜 줘요? 그리고 집안이 활짝 피어나요? 아가씨, 지금 아가씨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 빼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당겨서 서방님이랑 같이 그 수도권 물류 허브 사업에 몰빵 투자했죠. 남의 떡 탐내지 말고 아가씨가 투자한 돈이나 잘 지켜요. 나중에 길거리에 나 앉아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어요.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시댁 식구들의 밑바닥까지 드러낸 발악을 들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반전과 통쾌한 몰락은 제 전남편을 향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따로 거처를 옮긴 동서에게서 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동서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형님, 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와요. 시댁 집안 지금 완전히 난리 났어요. 폭탄이 터져도 아주 제대로 터졌어요.
어머님이 아파트권으로 들어놓으시기라도 하셨대요? 아파트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오너일가 조카 딸이라는 생며느리 말이에요. 어제 어머님이 예단비 명목으로 명품백이랑 귀금속 쓸어 담고 현금 2억 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회장님 본가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셨대요. 아주버님 본부장 달았으니 회장님께 눈도장도 찍고 사돈어른으로서 대우도 받겠다며 아주 기세등등하셨죠. 설마 회장님 집 문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정도가 아니에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와서 누굴 찾아왔냐고 묻길래 어머님이 당당하게 회장님 조카딸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정색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경찰을요? 대체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알고 보니 그 여자 오너일가 반기혈족이긴 한데 진작에 수십억대 도박빚을 지고 집안에서 완벽하게 파문당한 사람이었어요. 가물에 수치라며 호적에서 파내다시피 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밖에서 회장님 조카 딸 행세를 하면서 어머님처럼 허영심 많고 콩고물 주워 먹으려는 졸부들 상대로 사기치고 다녔던 거예요. 어머님이 바친 현금 2억이랑 명품들? 그거 고스란히 챙겨서 벌써 동남아로 출국한 지 사흘이나 지났대요. 세상에. 어머님의 그 현금 2억 어디서 났대요? 강남 아파트는 나한테 넘겼고 설마 본가 건물로 대출받은 거예요? 맞아요. 본가 원룸 건물 풀로 담보 잡아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예요. 지금 그 사기꾼 여자 잡겠다고 매일 경찰서 들락거리시는데 이미 해외로 도주한 데다 점조직 사기단이랑 연루되어 있어서 잡을 길이 막막하대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채이자 낼 돈도 없어서 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머님 충격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동서의 말을 들으며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남편의 본부장 타이틀 하나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헌신작처럼 버리고 출처도 불분명한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그들의 멍청함이 빚어낸 완벽한 자업자득이었죠. 정말 잘 됐네요. 자기들 발등 자기가 찍은 건데 누굴 탓하겠어요? 동서는 그 난장판 되기 전에 미리 재산 분리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형님이 팁 주신 덕분이죠. 그리고 더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아주버니 지금 회사에서 완전 독박 쓰게 생겼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통화 중 대기 서비스로 제 휴대폰 진동이 거칠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스토킹 수준으로 전화를 걸어대던 전 남편의 번호가 떠 있었죠. 저는 동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제발 내 전화 좀 받아봐. 나 지금 미치고 팔짝 뛰겠어. 다 죽게 생겼다고. 반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당신이 미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잘난 회장님 조카 딸한테 가서 변호사 선임해 달라고 징징거려. 바쁜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오늘 아침에 회사에 대검찰청 특수복 감사가 들이닥쳤어. 내가 총괄하던 수도권 통합 물류 허브 사업 그거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환경영향평가 서류 조작하고 그린벨트 불법 용도 변경해서 수백억대 비자금 주성한 정황이 잡혔다는데 이거 다 오너일가에서 비밀리에 지시한 거거든? 근데 최종 결제 서류상 책임자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그 사업 리스크 너무 크다고 위법 소지 다분해서 나중에 크게 터질 폭탄이니까 절대 총 때리지 말고 빠지라고 수백 번은 경고했잖아. 당신이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놈의 본부장 타이틀에 눈 멀어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넙죽 사인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법무팀 서류 볼 줄 알고 판례 바삭하잖아. 나 좀 살려줘. 이거 잘못되면 나 최소 징역 10년에 회사 돈 횡령으로 독박 쓰게 생겼어. 회장님 쪽에 한라인으로 연락해봐도 비서실에서 전화 다 차다르고 만나주지도 않아. 나 완전 꼬리 자르기 당한 것 같아. 당신이 나랑 같이 변호사 좀 만나서 법적 방어 논리 좀 짜주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강남 아파트까지 줬잖아. 아파트를 당신이 줬어? 어머님이 세금 내기 싫어서 위자료로 떠넘긴 거지. 그리고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당신은 처음부터 버리는 장기말이었어.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평사원 출신을 갑자기 그룹 본부장으로 고속 승진시킬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오너 일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불법 사업에 문제 터지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대신 갈 총알바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 바지 임원 자리에 야망만 크고 멍청한 당신이 아주 완벽하게 걸려든 거고. 뭐? 총알바지? 바지 임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 회장님 조카 딸이랑 다음 달에 약혼실 올리기로 했다고? 가족이 될 사람을 사지러 온다고?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당신의 집안 정보력이 이 정도로 꽝일 줄은 몰랐네. 당신 지금 당장 병원에 누워 계신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집안 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나 봐. 우리 엄마가 왜 병원에 누워 있어? 그 대단한 회장님 조카 딸이라는 여자. 오너일가 반개 혈족은 맞는데 진작에 도박으로 집안에서 파문당한 전과자래. 어머님이 당신 장가 보내겠다고 본가 건물 사채 담보 잡아서 만든 현금 2억이랑 명품 바리바리 싸들고 회장집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쓰러지셨어. 그 사기꾼 여자는 어머님 돈 들고 진작에 해외로 튀었고 당신 본부장 자리에서 쫓겨나기 직전이라 바빠서 집안 돌아가는 꼴도 몰랐나 보네.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내가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지어낸 이야기지? 내가 못하러 지어내? 못 믿겠으면 직접 본가 가보든가. 그리고 서방님이랑 아가씨한테도 빨리 한강 가기 전에 도망가라고 전해. 당신 그 불법 허브 싸움 오늘부로 완전히 공중분해되면서 거기에 영끌에서 투자한 당신 동생들 전 재산도 다 휴지 조각 됐으니까.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짐승처럼 헐떡이는 숨소리와 절망에 찬 앓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가 그토록 맹신하던 본부장이라는 완장과 오너일가라는 달콤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어요. 당신 나한테 이혼 서류 내밀면서 분명히 그랬지? 내 친정이 빽이 없어서 당신 출세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 황금 동아줄 잡으러 간다고. 이제 그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 목에 칭칭 감고 감옥 들어가서 죗값 똑바로 치러. 나한테 2번 다시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발할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남편의 번호를 등록했어요. 며칠 뒤 회사는 남편을 특경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남편은 구속수사를 피하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투자금을 날려보낸 시누이와 시동생은 남편의 면회를 가서 내 돈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다 쫓겨났고 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의 원룸 건물은 결국 경매시장의 헐값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자멸했습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불태우는 장작이 되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제 삶은 그야말로 완벽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죠. 고도 제한이 풀린 강남 땡땡단지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그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저는 조합 설립인가가 떨어지고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련 없이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아주 비싼 값에 매각했어요.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며 저는 곧바로 최고급 보안 시스템과 완벽한 한강 조망을 자랑하는 신축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를 제 이름으로 계약했죠.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친정엄마와 언니는 넓은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훔치셨어요. 세상에,
우리 딸이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그 모진 시집살이 견디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 못된 인간들한테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하늘이 돕잖아. 하늘이 도운 것도 있지만 엄마 딸이 그만큼 똑똑하게 머리 써서 정당하게 제목 챙겨 나온 거예요. 엄마, 이제 내 걱정은 평생 접어두고 언니랑 둘이서 이 집에서 나랑 같이 호강하면서 살 일만 남았어요. 그래, 네 말이 100번 맞다. 근데 그 인간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놈 회사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었던데? 완전 알거지 됐겠지? 알거지 정도가 아니지. 내가 어제 변호사님 만나서 마지막 서류 검토하면서 대충 상황 다 전에 들었거든? 안 그래도 오늘 동서가 법원 판결문 나왔다고 우리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오면 자세히 들어보자고. 오후가 되자 전동서가 양손 가득 고급 디저트를 사들고 제 새 집을 방문했어요. 동서의 얼굴은 이전에 시댁의 그늘에 짓눌려 있던 어두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새내기 대학생처럼 밝고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간의 밀리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형님, 집이 정말 너무 멋져요.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형님이 이렇게 성공해서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속이 뻥 뚫리고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동서도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네요. 오늘 가정법원에서 판결 났다고 했죠. 소송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어요? 네, 완벽하게 승소했어요. 남편이 제 명의까지 몰래 도용해서 대출받으려던 증거자료가 워낙 확실해서 판사님도 제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받아서 제 명의로 된 예금이랑 친정에서 해준 혼수 비용 전부 한 푼도 안 뺏기고 완벽하게 방어했어요. 위자료도 두둑하게 판결 났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서방님은 위자료 줄 돈은 있대요? 그 물류 허브 사업에 전 재산 다 날렸잖아요.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파산 신청 절차 밟고 있다던데요.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 다 헛바람 들어서 아주버님 차명회사에 투자금 밀어넣느라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다 빼서 오피스텔 월세로 나앉았대요. 근데 그마저도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보증금 다 까먹고 며칠 전에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요? 지난번에 본가 원룸 건물 제2금융권 대출 막혀서 경매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넘어갔죠. 진작에 넘어갔어요. 그 사기꾼 여자한테 2억 갖다 바치느라 은행에서 한도 끝까지 대출받은 것도 모자라 이자율 엄청 높은 캐피탈 돈까지 끌어다 썼더라고요. 경매로 헐값에 건물 넘어가고 나니까 남는 돈은커녕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대요. 지금 어머님, 제 전남편, 아가씨 세 사람이서 보증금 없는 달동네 단칸방 구에서 모여 산다고 들었어요.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매일 머리채 잡고 싸우느라 경찰이 하루가 멀다고 출동한다네요. 세상에, 아주 영화를 찍는구나. 전 제부는요? 구속수사받는다고 했는데? 아주버님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긴 했는데 그게 더 지옥일 거예요. 회사에서 아주버님 개인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거든요. 회사 돈으로 오너일가 비자금 세탁해준 정황이 다 걸려서 횡령 및 배임으로 물어내야 할 돈이 수십억이래요. 아주버님 명의로 된 통장, 자동차, 심지어 퇴직금까지 전부 법원에서 가압류 걸어놔서 땡전 한 푼 없는 신세예요. 재판 끝나면 아마 감옥 갈 확률이 100%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분수에도 안 맞는 본부장 완장 차고 오너일가 사위 된다고 으스대더니 아주 완벽한 결말이네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죠. 저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얄팍한 욕심과 오만함으로 스스로를 파멸의 길고로 몰아넣은 것이니까요. 동서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변호사가 보내온 최종 소장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친정언니와 함께 꼼꼼하게 모아두었던 시댁 식구들의 폭언 녹취록, 명예훼손 증거, 그리고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모든 기록이 담긴 결정적인 서류였죠. 언니, 변호사님이 소장 완벽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셨네. 혼인기간 중에 지속적인 모욕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했던 명예훼손까지 싹 다 묶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피고는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 공동으로 해서. 와, 너 진짜 빈틈없이 준비했구나. 근데 걔네 지금 빚더미 알거지라며. 소송 이겨도 돈 받을 수 있어? 돈 받으려고 하는 소송 아니야. 판결문이라는 법적인 족쇄를 평생 그 사람들 발목에 채워두려는 거지. 파산 신청을 하든 개인 회생을 하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이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평생 내 이름이 적힌 빚쟁이 딱지를 달고 이래서 돈 버는 족족 내 통장으로 압류당하면서 평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야. 그게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진짜 벌이야.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데 1층 로비 보안 데스크에서 인터폰이 울렸어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1층 로비입니다. 사모님 댁을 방문하겠다며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사전 예약 명단에 없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족이라고 주장하시는데 행색이 조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족이요? 우리 가족은 지금 다 집에 있는데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겠어요? 인터폰 화면이 켜지자 저는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면 속에는 낡고 꼬질꼬질한 옷차림의 시어머니, 며칠 밤을 새운 듯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퀭한 전남편, 그리고 잔뜩 주눅든 표정의 시누이가 커다란 이민 가방 2배를 옆에 둔 채 로비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죠. 대체 바뀐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몰라도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투명했어요. 보안요원님, 제 가족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뒤어보내지 마시고 당장 내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인터폰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보안요원을 밀치며 카메라를 향해 악을 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로비가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며 가디건을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철저하게 짓밟아주는 것이 이 지루한 연극의 완벽한 피날레일 테니까요. 제가 1층 로비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당당하게 걸어나가자 실랑이를 벌이던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어요. 저의 세련된 옷차림과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최고급 아파트의 웅장한 로비 풍경이 그들의 처참한 몰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아가,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아주 활짝 피었구나. 내가 너 올 줄 알고 여기서 한참을 기다렸다. 누구신데 남의 집 로비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시죠? 아가라니요. 저 명백히 서류정이 끝난 남남입니다. 아줌마, 그 입으로 직접 급이 안 맞아서 버리겠다고 쫓아내셨잖아요. 여보, 당신 정말 나한테 1억이야? 내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당신 여기로 이사 온 거 겨우 알아냈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예정? 당신이 나한테 강남 아파트 세금 폭탄 떠넘기면서 킥킥댔던 그 예정 말하는 거야? 아니면 오늘가 새 여자친구 생겼다고 나더러 군말 없이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그 예정? 반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본부장 자리에서 쫓겨나더니 기억력까지 나빠졌나 보네? 올케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우리 집 다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는 힘드시고 오빠는 소송당해서 땡전 한 푼 없어요. 언니가 그 아파트 팔아서 수십억 챙겼다는 소문 쫙 퍼졌던데, 그 돈 원래 우리 엄마 아파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 아파트 법무사 앞에서 완벽하게 양도증서 쓰고 내 이름으로 넘어온 내 정당한 재산이에요. 어머님이 위자료를 합시고 준 걸 왜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려요? 아가씨, 그 허브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 다 날리더니 이성까지 같이 날아갔어요? 제 단호하고 차가운 팩트 폭력에 신우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었다. 내가 그 사기꾼언니한테 홀려서 굴러 들어온 복덩이를 내 발로 차버렸어. 아가,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늙은 시어미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잖니. 네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집 남는 방 하나만 내주면 내가 평생 식모 노릇이라도 하면서 은혜 갚으마. 네 남편도 감옥 가게 생겼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도 조금만 보태주라. 피도 눈물도 없이 어떻게 이리 모질게구니. 당신 정말 나 이대로 감옥 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볼 거야? 나 진짜 억울해. 회장님 지시대로 사인만 했을 뿐인데 나만 독박 쓰게 생겼다고. 당신 돈 많잖아. 제일 비싼 정관예우 변호사 좀 선임해줘. 나 무혐의로 풀리려면 당신한테 평생 엎드려 살게. 제발. 그들의 뻔뻔하고 구차한 변명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잘 나갈 때는 저를 먼지처럼 무시하고 짓밟더니 이제 와서 자신들이 버린 사람에게 구걸하는 꼴이라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제가 이 집에서 아줌마를 식구로 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줌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은혜를 갚아요. 그리고 당신, 억울해? 당신이 멍청하게 서류 안 읽고 사인한 당신 잘못이지 누굴 원망해. 당신이 본부장 타이틀에 취해서 룸살롱 다니고 새 여자 만나러 다닐 때 그 뒤치다거리 내가 다 해줬지. 이제 당신 엉덩이 닦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본인이 싼 똥은 본인이 치워. 독한 년, 천벌을 받을 년. 시어미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콧방귀를 끼워? 네가 혼자 다 처먹고 잘 살 줄 아느냐? 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무릎 꿇은 김에 선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오늘 우편으로 어머님이랑 전 남편 앞으로 내용 증명 하나 보냈거든요. 내일쯤 도착하겠지만 미리 알려드리죠. 저는 핸드백에서 반듯하게 접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던졌어요. 바닥에 툭 떨어진 서류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손해배상? 당신이 나한테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혼인기간 동안 당신이랑 어머님이 나한테 했던 인격모독, 폭언,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주변에 허위사실 퍼뜨린 거.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녹취록이랑 증거자를 싹 다 첨부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및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 걸었어. 언니 미쳤어? 지금 우리 집에 돈 한 푼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소송을 걸어? 사람 피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돈이 없으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갚아. 당신들 파산 신청해도 이 손해배상금은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닐 거니까. 껌종이 하나를 주워 팔아도 내 통장으로 먼저 입금되게 아주 철저하게 압류 걸어줄 테니까 각오해. 당신들이 나한테 줬던 지옥, 이제 당신들이 평생 이자까지 쳐서 갚을 차례야. 저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보안요원님, 여기 이 사람들 즉시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당장 밖으로 끌어내주시고요. 제 시야에서 알짱거리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요. 보안요원들이 무전기로 동료들을 호출하며 다가오자 세 사람은 그제야 현실을 파악한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안 돼. 여보.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나 진짜 죽어.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죽일려니다. 제발 살려다오.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저는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마치 쓰레기 짐짝처럼 로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등 뒤로 그들이 내지르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서서히 멀어졌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한 고요와 평화가 찾아왔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이 거실 창문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친정엄마와 언니가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샴페인과 근사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죠. 우리 딸 왔어? 밖이 좀 시끄럽던데 잘 처리하고 왔니? 그럼요. 아주 깔끔하게 분리수거 끝내고 왔어요. 이제 2번 다시 짐승 같은 것들이 꼬일 일은 없을 거예요. 잘했다. 자, 우리 똑 부러지는 동생의 완벽한 새 출발을 위해서 건배하자. 우리는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경쾌하게 부딪혔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상쾌함이 전신을 감쌌어요. 남에게 짓밟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궈낸 나의 완벽한 성체. 이곳에서 저는 저를 아껴주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가장 자유롭고 눈부신 내일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이다 같은 저만의 통쾌하고 벅찬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